저는 1945년생입니다. 일본에서 났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이고 1971년 2월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가 5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고도 또 인연이 많습니다. 기자로서 올해가 경주 천마총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1973년에 제가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로서 그 발굴 현장을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천마총에서 금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남대총 발굴할 때 취재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천마총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이 많습니다. 금관도 있고 금 허리띠도 있고 온통 금입니다. 이 경주와 금은 관계가 많죠. 성시도 김씨가 만든 발전시킨 나라고 이 동아시아에서 신라처럼 금관을 많이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금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금관이 없습니다. 저 금관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저 초원지대를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와 연결되는 그런 문화권의 상징입니다. 천마총 저는 경주에 오기만 하면은 항상 되풀이해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선 서학고분군에 갑니다. 서학고분군 태종무열왕릉 앞에 딱 서가지고 바라보면은 좌측룡 500호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이죠. 사실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분이 거기 묻혀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그 자리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거기 와서 자고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좋은 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태종무열왕은 그 능비를 지고 있는 돌거북, 그 돌거북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멋진 거북입니다. 목이 쫙 뻗고 그 목이 불그스름하죠. 그거 보셨습니까? 목이 불그스름하죠.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힘찬 거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기상이 바로 그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유신 무덤, 감언사지, 대왕암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민족의 성지가 백두산이 아니고 경주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그런데 1994년에 언론단체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경주에 왔더니 경주시청에서 버스를 내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경주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신라 삼국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남북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발해가 있었고 남쪽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발해와 신라를 같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민족사의 주류는 삼국시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 민족사의 주류입니다. 발해는 고구려에서 벗어난 지류에 해당하죠.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경주 공무원이 어떻게 저런 북한식 역사관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폄하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결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민족사의 정통성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냐의 대결입니다. 사회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결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는 증거가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고, 요사이 이승만 박정희 노선에 서가지고 좌파와 대결하는 사람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이 두 사람이 지금 문매를 맡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대한민국 세력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안 문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박정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김재원 씨가 요새 국민의힘 안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징계 이유가 세 가지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무파를 천하통일했다. 세 번째, 4.3 기념일은 3.1절보다 격이 낮다. 이 발언이 설화라고 그래요. 언론에 보면은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는 혀를 잘못 늘려가지고 화를 부른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발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5.18을 헌법 전문에 굳이 넣으려면은 다른 지방에서는 부마 사태를 일으킨 부산 마산 사람들은 부마 사태 정신도 넣자고 할 겁니다. 저는 박정희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 이승만의 건국 정신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8 올림픽 정신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전문에. 이러면 헌법 전문이 완전히 누더기가 됩니다. 왜 그 5.18 전문을 5.18을 거기에 헌법 전문에 왜 굳이 넣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공약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꼭 대통령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사과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지령을 해가지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인데, 다만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양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경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4.3 사건이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거였다고 문재인이가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그 통일정부가 무슨 정부냐? 그것은 공산정부 아닙니까? 공산정부 수립을 제주도 사람들의 꿈이라고 미화했던 문재인식 역사관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김재원 씨 이야기대로 4.3 사건에는 굳이 대통령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3.1절과는 다르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전쟁은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김일성이가 민족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사파죠. 주사파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은 김문수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인데,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은, 요건 지금부터는 저의 설명입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뭐 문학인으로 존경한다고 안 했어요.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그랬습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면은 그 사람 김일성주의자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원훈석. 여러분, 사훈 원훈은 반드시 그 회사나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겁니다. 정신입니다. 그 원훈석을 만드는데 하필
신영복 글씨체를 가지고 원문을 새겨 넣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김일성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2대 안보기구입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누가 지었느냐? 신영복이가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 청와대, 대통령은 여당의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5년은 뭐였느냐?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한다면 5년 동안 김일성 부하 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한 남쪽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지만 남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아들 뻘 때는 김정은을 앉혀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장은 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밑에서 남쪽을 다스리는 문재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한 7분 동안 계속되는 그 9.19 연설문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을 민족 지도자로 축해 세웠어요. 민족 지도자로. 유엔이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 하는 결의까지 유엔 총회가 했는데 그 자를 민족 지도자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축혀 세운 문재인의 사상은 뭐냐? 김일성주의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김일성주의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체제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이념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역사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역사전쟁에서 진 이유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고 김일성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자들이 5년 동안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생일이 있습니까? 생일이 뭡니까? 건국기념일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 맞죠? 그런데 건국기념일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생일을 지우면은 사생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김정은 앞에 가서 그런 노예 근성에 사무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고, 여기에 또 덤태기를 쓴 사람이 태영호 씨입니다. 태영호란 사람이 4.3 사건은 김일성이 진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4.3 사건 김일성이 진행 안 하고 누가 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좌파들이 떠든다고 국민의힘이 어제 보니까 김비현 대표가 태영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자중하라고 했대요. 김일성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사이에서 대한민국 세력의 수호자로서 지키는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될 김기현 씨가 벌써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김일성 비판할 자유도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아니 영혼적으로, 이 영혼이
이미 김일성 악령에 쉬워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남북 간의 이 대결은 그 핵심이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체제 경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경쟁에서는 져서요.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권력을 빼앗기면은 아무리 경제 잘해도, 아무리 외교 잘해도 대통령이 깜빵에 가는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정치에 실패하니까, 권력을 놓치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한 일이 반역질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문명 파괴, 원전, 탈원전 정책, 그리고 4대강 보호, 해체, 개방, 이거 전부 다 문명 파괴입니다. 그런 짓 해놓고도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큰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전쟁에서 그쪽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전쟁에서.